네, 안녕하세요. 남성커트 연구원의 하상중입니다. 지금 이제 강서에 있는 강서 미용학원에서 이제 실습장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머리를 자르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제 오늘 잘랄 머리는 사실 여러 가지 스타일은 뭐 투블럭이다, 모이칸이다, 여러분들 스타일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걸 갈 게 아니고 이제 바른 머리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모든 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커트 요령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마무리로 투블럭에 남아있는 손을 좀 보면서 바리깡의 클리퍼의 운용법도 살짝 엿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신경 쓰이는 모류, 모질, 모량,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머리를 담을 수 있는 모양새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맨 첫 번에 클리퍼의 스타일 커트에 응용한 클리퍼 커트라는 걸 찍었을 때 거기에서도 기장 컷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를 갈라서 자르는 방법을 많이 취하죠. 근데 그거는 섹션을 가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 머리는 길기 때문에 그 형태를 취할 수 있겠지만 남자 머리는 아무리 길어봐야 10cm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10cm가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 귀 위에 이어 포인트 부분에서 10cm가 떨어지면 목까지 내려오는 머리 단발형이 나오는데요. 남자 머리는 절대로 10cm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단발에서 여러분들이 섹션을 굳이 나눠봐야 시간만 잡혀먹고 커트하는데 이 시간만 허비해서 커트하는데 어려움만 가지고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쉽게 원랭스로 자르면서 블런트로 두툼하게 자르는 것보다 머리 형태를 이해를 하고 자르는 커트의 응용법을 가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앞 이마머리에서 가마 부분까지 평균적으로 12cm에서 15cm를 보는데요. 이 부분을 대부분 그냥 성의 없이 잘라가지고 잡아가지고 뭉태기로 들어 올려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손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머리가 뿌리에서부터 깨끗하게 들려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잘려도 깨끗한 맛이 나오지 않고 단정한 맛이 나오지 않고 거칠고 두툼한 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빗이 들어가면서 손 밑에 빗이 같이 들어서 뿌리에서부터 머리카락을 같이 들어줘서 깨끗하게 이 면이 깨끗하게 들어 올려져야 머리가 산뜻하게 잘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블런트라 그러면은 두툼하게 잘리는 커트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에서는 대부분의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요. 포인트도 그냥 연결하듯이 약간의 끝 질감이 살아있게 약간 뻗치는 맛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형태를 봤을 때 뿌리에서 10cm를 놓고 스타일에서는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약간의 좀 긴 형태를 가져야 스타일을 내기가 쉬운데 이런 투블럭 같은 머리에서는 약간 두툼한 맛이 남는 게 훨씬 더 스타일적으로 요소는 괜찮습니다. 자,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이런 스타일 요소는 굳이 두툼하게 자르는 블런트보다는요, 그냥 가가지고 포인트로 가가지고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게 끝이 나풀거리듯이 샤기 맛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를 때 앞머리에서 가마까지 12cm에서 15cm라고 얘기했는데 평균적으로 여자 머리를 자를 때에도 2cm 상관에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cm를 정해놓는다 해도 2.5cm가 잡힐 수 있고요. 3cm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 앞머리에서 가마까지의 천정부 그리고 측면부는 천정부와 측면부를 가르는 부분은 대부분 사각형의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자 머리는 계란형을 띠고 있지만 남자 머리는 사각형의 기조로 놓고 잘라야 머리가 자연스럽고 단정한 맛이 나옵니다. 단지 스타일이나 디자인 커트에서는 그 모양새가 변할 수가 있고 잘라내는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에서는 변화가 없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천정부를 정이 가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눈꼬리 끝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꺾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눈꼬리 끝에서 올라오면 꺾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놓고 천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명 두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자른다, 두 번에 자른다 그러면 두 번이면은 한 번, 두 번이 갈 거겠지만 뭐든지 커트를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서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서 있어야만이 거기에다 갖다 맞추고 갖다 맞추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일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자를 때 일자형으로 잘려져야 측면도 수직으로 일자로 잘려야 머리가 사각형의 기조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나 앞머리에서는 90도로 빼주고요. 그리고 0에서 2cm까지는 90도로 빼주고 2에서 4cm는 45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수직으로 올립니다. 단 여기에서 가마 부분의 머리는 자기 쪽으로, 지금 현재 시술하는 저의 관점으로 제 쪽으로 30도 정도 당겨가지고 잘라주셔야 머리가 전체의 흠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그 차분함이 내려앉아야 되는데요. 스타일에서는 차분함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때는 포인트로 깊이 들어갈 것이냐, 얕게 들어갈 것이냐, 조금만 갈 것이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스타일적인 요소가 많이 나면 세워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스타일 요소에서는 이게 낫지만 일반적인 블런트에서는 그냥 짜분하게 끝만 나풀거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자르기보다는 머리를 바른 형태로 자르는 방식을 먼저 익혀놔야 머리를 자르는데 모든 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마까지 평균적으로 5번, 못 잡아도 5번, 평균적으로 6번에서 7번을 잘라내는데요. 그러면은 머리를 대부분 자를 때 보면 여기서 자를 때다가 눈 위에 자르고 눈 위에 자릅니다. 그럼 이 부분을 3등분으로 나누면 코 위에 한 번이 되고 눈 위에 한 번이고 눈 위에 한 번이 되는데요. 중앙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옆에 머리를 갖다 맞춰가지고 같은 형태로 만든다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을 먼저 블런트로 잘라도 상관은 없고 포인트로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단지 머리를 자를 때 일자로 그냥 블런트로, 이게 진짜 블런트 컷입니다. 두툼한 맛이 나오는 블런트로 자르는 거고요. 두상의 형태를 놓고 본다면 두상은 약간의 둥근형, 수평선처럼 약간의 둥근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약간의 둥근형을 띠고 있죠. 그래서 사각형의 기조로 보고 있는데요. 머리를 자를 때, 중간에서 자를 때는 눈 중앙에서 눈 중앙까지 기준을 잡고 잘라 놓은 다음에 오른쪽 미역에서 가마까지 6번에서 7번을 자른 후에 오른쪽 눈이를 가든 왼쪽 눈이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왼쪽 눈이를 간다 그랬을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이 갈라지는 부분이 저절로 눈꼬리 끝이 돼버립니다. 기준점이라는 거는 머리의 형태에서 기준점이라는 건 힘들게 어렵게 잡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잡아서 사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에 잘려있던 머리를, 눈 위의 머리를 끌어와서 같은 길이로 잘라놓으면 형태가 일자가 되겠죠. 그 형태로 잘려놓고 나서 측면을 넘어가는데요.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나 머리의 천정부는 수직으로, 측면부는 수평으로 머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철이란 모양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형태에서 잘라내가지고 6번에서 7번을 자연스럽게 잘라낸 후, 만약에 왼쪽 눈이를 간다면 왼쪽 눈이를 사선으로 나가지 말고 그걸 들어서 일자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머리는 제가 자른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길이의 편차가 심하죠. 원래 이 머리가 올라오면 이 머리보다 이 머리가 짧아야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균형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균형은 좌우와 우에 대칭이 돼줘야 균형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머리 자르는 사람들이 대칭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측면부를 자른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이 형태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러고 잡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은 손자세에서나 자르려면 어깨가 내려와야 되는데 어깨가 내려왔을 때 이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머리를 자를 때 제일 잘 자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폼이 좋은 사람입니다. 폼이 좋아야 시술이 잘 됩니다. 폼이라는 건 뭐냐? 그 자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바른 자세로 끄집어내서 자르는 방법인데요. 머리가 천정부에 있으면 이 자리에 원래 자리는 이 형태가 되겠고요. 측면부의 머리, 측면부와 측면부, 전정부와 측면부의 사각에 있는 사각지대 머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정부와 측면부를 나누는 부분, 눈, 꼬리 부분에 있는 부분의 머리는 자세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를 때는 이 상태에서 수직과 수평으로 자른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선으로 끄집어냈을 때 이 부분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뜨는 현상을 초래를 합니다.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손님 머리는 원래 떠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잘못 잘라서 뜬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는
제대로 잘려 놓으면 뜨는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는 걸 방지시켜주고 진짜 뻗쳐 있는 머리를 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뜨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디자이너가 할 덕목인데 그걸 하지 않고 모든 거는 손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에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할 때 떠드는 말이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머리 형태는 하나를 놓고 모든 형태를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머리는 지문처럼 사람과 스타일과 모량과 모질과 모류가 틀리기 때문에 지문처럼 각기 다 헤어스타일이 틀립니다. 단지 공통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르는 방식. 기본의 방식은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디자인에서는 물론 이 눈꼬리 부분 위에 올라오는 이 모량에 꺼진 사각지대 부분을 사선으로 들어서 자를 수는 있지만은 사선까지 들리지 않고 대부분 10도에서 15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도 10도에서 15도고 머리카락도 10도에서 15도가 올라온 상태로 잘리면 밑에 머리가 처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머리를 자를 때는 천 정도의 머리를 잘라 놨기 때문에 측면부를 잘랐을 땐 잘려진 부분 머리 맞춰서 잘라내야 균형미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머리는 길고 어떤 머리는 짧고 어떤 머리는 처져가지고 늘어져 있고 어떤 머리는 잘못 잘려서 뻗쳐가지고 들쳐 일어나는 현상.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술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머리를 투블럭에서 펌머리라든가 디자인 요소에서 머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모든 머리에 제가 바른 머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머리는 바른 머리를 하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지 머리를 자를 때 스타일이냐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가벼운 단정한 머리냐 대부분의 손님층도 원하는 스타일이 단정하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스타일리시하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디자인 머리에서는 오히려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이 형태로 잘라주세요. 여러분 그 머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 형태는 만들어 주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 이런 머리를 자를 때 자연스러운 머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숱가위입니다. 예전에는 숱가위는 숱을 치는 개념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숱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숱의 양이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좋고 경기 좋고 산천 좋았을 땐 이 모발이 이 머리에 있는 게 15만 본을 받습니다만은 지금은 거기에서 한 3만 본에서 4만 본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만 본에서 12만 본을 보고 있는데 이 10만 개에서 12만 개의 머리카락을 어울리게 만든다는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머리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머리를 잘랐을 때 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스타일을 냈을 땐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모량의 조절과 모류의 정리인데요. 대부분 보면 머리를 들어서 빗어서 내려가지고 분무를 해놨을 때 보면 뭉쳐가지고 약간 좀 사는 맛이 생겨있죠. 이런 사는 맛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게 모량 조절입니다. 모량 조절은 숱을 치는 개념이면 차라리 깊숙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모량 조절이라서 이 형태에서 전부 다 필요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 있는 부분은 살려놔야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듯이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량이라는 건 깊이 들어가 봐야 상관은 깊이 들어가면 숱을 치는 개념이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대부분 머리카락 끝에서 3에서 4cm 정도 양을 빼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숱가위라 그러면 35목, 45목 그래서 절삭력이 35%다, 40%다, 45%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숱의 양이 적기 때문에 틴닝 자체도 15%대 집어넣어서 많은 양을 집었다 해도 잘려가지고 끊어져 나오는 약이 절삭력이 15%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래야 모량에 손상을 안 가고 틴닝을 집어넣어서 틴닝 자국이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에서 보면 머리를 모양만을 잡았을 때는 그냥 그 모습으로 가겠지만 이런 잘못된 모류 부분과 모량 부분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량을 잡고 모류를 끄집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머리가 이제 비대칭 머리가 유행이지만은 비대칭이라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비대칭이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움이 배가가 될 텐데요. 그럼
그 자연스러움을 만들 때 뭉쳐져 있고 튀어나와 있고 모여 있는 모량을 먼저 제거를 해서 자연스러움과 연결을 해주면 끝맛에 제대로 뻗침이 생기게 되죠. 이 뻗침을 먼저 모양을 잡아서 끄집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 흘러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두피 쪽으로 얼굴 쪽으로 붙어서 넘어오는 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스타일을 낼 때는 왁스를 발라서 스타일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이런 정도만 집어넣어놔도 머리 자체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자연스러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길바닥에서 봐도 사람들 머리가 그냥 평상시의 머리인데도 뻗쳐서 튀어나와 있고 들쳐 일어나 있는 모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보다는 약간의 틴닝으로 모량 조절과 모류에 흐르는 부분, 모류가 흘러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져 줘야 그러면 모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부분이 꺾여서 밀려 있든가 꺾여서 들려 있든가 들쳐 일어나 있든가 아니면 모여서 흘러 있든가 제비추리 같은 머리 그런 형태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형태에서는 모량 정리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모량 정리라는 거는 무거운 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무거운 맛을 빼주면서 가볍게 나풀거리듯이 만들어주는 게 모량의 정리인데요. 모량은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술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져 있는 부분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 부분만 자연스럽게 빼고 약간의 모양새가 나면 한 번 더 시술해가지고 그 모양새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게 모량의 정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서 흘러나오는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다 밀려서 넘어간 머리 물론 펌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펌은 여기에서 모류를 잡는 것보다 모량 정리가 훨 낫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측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다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머리가 투블럭인 요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에서 뭉쳐있는 부분이 많아서 모량에 정리를 들어간다면 그 형태에서 빼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고 튀어나오던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모량이 빗발 자국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면 모량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에서 머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틴닝을 집어넣어서 찝고 벌려서 빠지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틴닝은 찝은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오면은 잘린 것만 끄집어 갖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틴닝도 중요하지만 연장이라는 게 도구라는 게 기구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인도 연장이 좋아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가위라는 거는 내가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손상이나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발에 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의 머리에 대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의 신중함을 택해야 되고요. 머리를 시술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내 머리라는 마음으로 시술을 해줘야 머리가 최소한 망치지는 않겠죠. 요즘 머리를 저도 아르바이트를 나가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만 머리를 자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머리를 내 머리가 아니니까 라는 마음으로 자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가발에 놓고 자르는 게 낫겠죠. 물론 돈 벌겠다고 하겠다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그 시술만큼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머리에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디자이너의 덕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모량 조절을 해놓으면 아까 전에 보았듯이 튀어나왔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모양을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 비대칭 머리를 잘라 놨기 때문에 이 앞머리가 뻗쳐서 나오는 거를 약간의 손질만 더 집어넣어서 꼬여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앵겨 들어가듯이 만들어주면 오히려 스타일은 더 만들기가 쉬워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부가 끝났다면 이제 후두부를 가겠는데요. 스타일에서 후두부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약간은 좀 사람들이 덜합니다. 먼저도 한번 얘기를 드렸듯이 머리를 자를 때에는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의 시점으로 봐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예전에는 앉아있는 손님의 욕구만 만족을 시키면 됐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봐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을 해야 좀 더 3D 입체적인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리를 자를 때 보면 손님이 보질 않으니까 뒷부분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뒷부분에도 그만큼 더 정성을 들여서 앞부분과 옆부분과 뒷부분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면 머리는 디자인을 만들어 스타일의 요소는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거 그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오늘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량 조절을 질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질감, 뭐 긴 머리에선 질감이라 하지만은 짧은 머리, 남자 머리에선 10cm 이상이 넘어가질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모량 조절만 잘 해 주어도 머리는 차분함과 가벼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에도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먼저 챙겨놓고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서 들어가고, 보면서 들어가고, 보면서 들어가고, 보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머리가 해놓고 모량 조절해놓고 빗어냈을 때 빗발 자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모량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리 모량 조절이 안 들어간 건 빗발이 들어가도요 뭉쳐가지고 떨어지지 못하는 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량 조절 들어간 것과 모량 조절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무거움이 남느냐 가벼움으로 됐느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무거움을 억지로 만드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투블럭에서는 요즘 이 스타일의 뒷부분을 무겁게 만드는 투블럭은 요즘 거의 하지를 않고요. 약간 짧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뒷부분은 약간의 자연스러운 상고형, 그러니까 변형된 상고형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너무 투블럭에서 스타일만을 요소를 하면은 자연스러움이 배가가 되지 않고 지금 아까 전에도 너무 둔탁한 맛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모량 조절을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려놔주고 내려놔주면 아까 전에 모양에서 이 부분은 머리가 약간의 길기 때문에 현 상태가 약간의 좀 들린 맛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데요. 숫가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윗머리가 짧아지고 아랫머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늘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틴닝을 들어갈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머리카락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머리를 보면 여기에서 뒤로 밀려고들 많이를 하고 있죠. 머리는 그 자리에서 그 아래로, 그 자리에서 그 아래로 빗어놔야 차분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태의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집어서 위에서 집었을 때 수술 자른다는 개념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끝에서 3에서 4cm 정도만 빼가지고 머리를 모량을 조절을 해줘야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에는 언제든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데는 걷어내고 안 들어간 데를 집어줘야 모량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짚고 빼고 해서 모량을 만들고 그래도 전체 형태에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종점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면은 머리 형태에서 튀어나오고 뻗쳤던 부분들이 가벼운 모양으로 바뀌면서 모양새는 차분함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 전체적인 형태가 중요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모류의 정리가 필요한데 이 머리는 지금 투블럭으로 해서 굳이 모류를 보기에는 약간 좀 난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형태에서 모량 조절은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량에서 그 형태를 빼고 그 형태를 빼고 그 형태를 빼고 그 형태를 뺐을 때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가볍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왁스를 발라서 스타일을 냈을 때도 스타일적인 요소가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친 맛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거친 맛은 스타일링에 따라서 틀려지겠고요. 모양새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만들어 놔야 다른 머리들이 모든 머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량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에서 4cm 정도만. 그러면서 무거운 끼만 빼주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만들어주면 머리라는 자체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죠. 언제나 머리는 평상시에 있는 머리를 생각을 해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스타일을 내놓고 나서의 스타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있을 때의 스타일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측면부와 후두부와 측면부의 모량 조절을 끝내고 천정부를 했을 때 이제 앞머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머리 부분을 너무 스타일적인 요소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두텁게 튀어나와서 번지듯이 튀어나온 것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빼가지고 모량만 살짝 정리만 해준다 그러면 아까 전에 무거움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가 되죠. 그럼 이 형태에서 이 부분은 잘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잘렸을 때 이 부분의 머리를 모량만 살짝 빼주시면 아까와 무겁고 흘렀던 머리가 뭉쳐가지고 꺼져 있듯이 나와 있던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빗질 한 번에 스타일적인 요소가 바로 만들어지죠. 예전에 찍었던 스타일 커트에 접목한 바리깡 커트에도 굳이 왁스 마무리를 하질 않고 자연스러움을 찾는 이유는 뭐냐? 뭐 사람의 머리에 스타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자연스러움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평상시에 그냥 손드라이처럼 자연스럽게 했는데도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왁스질을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세워가지고 모양 내는 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른다라는 거는 그냥 자르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전체의 형태가 자연스러우면서 스타일을 냈을 때는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 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머리를 너무 자르는 거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면은 그냥 막 잘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자르세요. 하지만 머리를 조금 손님의 스타일에 어울리게 맞게 그리고 전체의 균형미를 찾는다 그러면 무조건 전체 모류나 모량이나 모질에 체킹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거를 먼저 걷어낸 후에 스타일을 만들면 오히려 자연스러움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는 모량 조절을 했습니다만은 비대칭에서 너무 스타일적인 요소가 꺼진 맛이 많아져 버리면은 모양새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가려면 비대칭이라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너무 여기 또 밑으로만 빠져서 넘어가면 꺼진 맛이 너무 긴 맛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러운 요소의 맛을 빼고 있죠. 물론 스타일을 조금 더 요구를 할 때는 그 형태에서 포인트로 살짝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겼을 때 아까 전에는 뻗지듯이 나왔던 게 지금은 약간의 포인트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을 때 그러면 막 손으로도 빗었을 때 그냥 편안함과 스타일은 나오면서 편안함을 만드는 게 스타일적인 요소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다시 이제 잘라서 모양새를 만들 때 균형미를 본다 그러면은 먼저 중앙 부분을 5번에서 6번을 잘라주고 나서 측면부를 세워서 균형미에 맞춰서 잘라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서 세워서 잘려있는 부분과 안 잘려있는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모질게 크게 길게 나온 것만 정리를 하면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스타일적인 요소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 형태에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 보완을 해서 잘라 주시고 디자인을 짜놨을 때는 물론 그 형태를 만들어줘야겠지만 측면부를 자를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에는 아까 전에 10도에서 15도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태에서 언제나 머리에는 수평으로 가야 되겠지만 디자인의 요소는 머리카락이 평상시보다 길기 때문에 머리를 천정부와 측면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 부분의 머리는 10도에서 15도를 들어주시고 손가락도 수직이어야 되는데 10도에서 15도 정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요. 그 형태로 약간의 정리만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디자인 커트에서는 머리를 자를 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자른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머리를 잘라서 넘어오고 나서 계속 그 형태로 세워줍니다. 머리를 자를 때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리면 거기에서 연결되듯이 같이 타고 흘러 넘어와 줘야 됩니다. 단 거기서 빗이 들어갔을 때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들어서 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빗 밑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서 뿌리에서 또 머리카락을 같이 드러내줘야 이 들려 나온 머리카락이 깨끗하고 산뜻하게 잡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로 잡아줘야 머리를 잘라놔도 균형미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머리를 자를 때 대부분 여기까지 오고 나면 대부분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서 넘어가가지고 연결하듯이 잘라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몸이 돕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러고 가요. 자세에서 머리를 자를 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나 그 원포인트 자세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도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 번을 들고 여길 잘랐다 여기 잘랐다 여기 못 잘르니까 자세가 안 되면 머리 모양도 엉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에는 언제든지 도시고 계속 돌아와서 잘라주는데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머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상의 형태는 대부분이 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을 내고 말죠. 여기서 끝을 내는 거야. 이 머리를 당겨 가지고 내 쪽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 당겨 가지고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요.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든지 이 형태에서 보면 요게 천정부라면 이거는 앞머리 부분입니다. 앞머리는 이 뒤에서 두상의 형태도 사각형을 놓고 있지만 거기에 천정부와 측면부를 사각형의 사각지대 부분은 약간의 둥그스러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여기서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머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빼지 이 앞에서 10도를 잡아 당긴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를 자를 때 측면부에서 봐도 머리는 귀 위에 이어폰트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머리는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도를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잘라주셔야 이 앞에 머리가 자연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머리를 잘랐을 때 디자인이라면 이제 측면부의 머리를 남자 머리는 짧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질 않고 딱 두 번으로 나눕니다. 측면부 귀 위의 머리와 그리고 천정부에서 측면부로 넘어오는 사각지대 부분 머리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머리를 전부 다 잡으려 그러면은 자르는데도 무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10도를 올리고 밑부분은 10도를 내립니다. 디자인 요소에서 10도를 내려서 자르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정리가 들어가면 머리는 오히려 더 차분함이 생기면서 흘러내리는 형태가 되는데요. 섹션을 확실하게 나눌 거면 나눠서 잡되 그 전에 거를 굳이 갈라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머리를 자를 땐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작업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10도를 내렸을 때 모양새가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 형태가 되겠죠. 10도를 올리고 10도를 내렸으면 약간의 다이아몬드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야 머리가 잘렸을 때 윗머리가 내려오면 그 위에 머리가 그 위에 머리 위에 가서 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처럼 타고 흘러내리는 머리가 되는데요. 이런 머리를 만들어놔야 잘라놔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 모양만 되어준다면 스타일을 냈을 때 모양새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인위적인 스타일보다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이제 할 시대이기도 하고요. 머리를 자를 때 언제나 10도를 다시 내려가지고 끝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긴 거와 안 긴 거, 잡은 거 맞춰주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내 쪽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측 부분과 좌측 부분이 대칭이 되질 못하고 대부분의 머리를 자르면 사람들이 우측 부분과 좌측 부분에 대칭이 되지를 못합니다.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늘어지는 맛이 생길 수 있고요. 한쪽은 단정한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우 대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머리를 자를 때에는 언제나 좌와 우가 비대칭이 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좌와 우를 나눴을 때에는 이쪽이 대칭이 돼줘야 전체적인 균형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돌아 들어왔을 때 다시 돌아서 나가는데 여태까지 빗을 내 쪽으로 당겨서 잡았다 그러면 이쪽은 이때는 빗을 돌려서 밀듯이 잡는 겁니다. 밀듯이. 그럼 이 형태에서 여기서 밀듯이 잡았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정리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가지고 튀어나온 부분 정리가 들어가고 나서 귀에서 멈춰준 다음에 빗어서 내려주면 아까 전에 자르기 전 스타일에서 모양새는 차분함이 만들어지죠, 이제. 아까 전엔 들쭉이라서 뻥 치던 맛이 나왔는데 그 약간의 커트, 자연스러운 커트, 물결 커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자연스러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굳이 스타일을 내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왁스 발라가지고 모양새를 만들면 될 것이고요. 이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첫 번째는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리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거를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투블럭에서 대부분 투블럭이라 그러면 섹션을 안전하게 일자로 타줘야 되는데 머리가 투블럭에서 맛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랐다라는 맛이 되죠. 여기에서 긴 머리를 잡아서 나면 짧은 건 짧고 긴 건 깁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블럭에서 자연스럽게 귀 앞머리만 투블럭 형식에서 정리만 들어가 있는데 바리깡 운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번에도 디자인 커트나 쇼 커트 했을 때 빗이라는 존재 자체는 언제든지 머리를 들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그 자리에서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머리를 세운다라는 현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제자리에 있다면 여기가 제자리고요. 이 머리가 제자리면 이게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남방향을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머리는 아래로 떨어지고요. 중간 머리는 수평으로 빠지고 위에 머리는 위로 올리듯이 부채꼴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려있는 머리를 대부분의 머리 자르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세워서 머리카락을 들어서 자르죠. 이건 든 거고요. 밀려 올라 들어간 거는 든 게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들어서 자르는 거고요. 머리를 들어서 자르면 아랫머리는 길어지고 윗머리는 짧아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짧은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들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세워서 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빗이라는 존재 자체가 들어갔을 때 두피에 붙은 상태에서 머리카락만 빗발만 세우면 머리카락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모양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만 밀어주면요 모양새가 잡히고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맛만 잡아주면 그러면서 그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연결해서 간다 그러면 언제나 이 부분을 보면은 머리를 자를 때 물을 내서 긁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머리를 긁는다라는 거는 자기 머리에다가 한번 긁어보라고 하시면 대번에 싫어할 겁니다. 저는 긁는다는 자체를 싫어해서 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머리가 이 귀 뒤에 부분이 언제든지 밀려서 내려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빗이 들어가서 머리카락만 제대로 세워줘서 끝만 잡아주면 그냥 한 방에 흘러내리는 머리가 돼버리는데요. 이 형태에서 머리 끝만 자연스럽게 바리깡으로 돌려만 주면 그러고 나서 요 부분까지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머리는 오히려 더 잔잔함으로 나올 수가 있죠. 머리를 자를 때 너무 무리해서 자르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자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조금 자르지만 확실하게 커팅이 돼주면 연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태에 맞게 브렛나루 모양 잡아 주시고,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 끊어 주시고, 그랬을 때 머리는 더 단정한 맛이 나올 수가 있죠. 무리해서 많이 가지지 마시고 조금씩, 차라리 조금씩 확실하게 돌려주는 게 더 훨씬 낫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부분의 머리는 그냥 갖다 붙여놓고 그냥 한 방에 올려도 떨어지는 맛이 됐을 때 끝에 있는 잔털 정리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만 해주면은 단정한 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윗부분과 연결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만들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잘라 놓고 나서 이제 뒷부분으로 와서 옆부분으로 오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르기 전의 머리와 이제 자른 머리와 자르지 않은 머리를 보면 밑으로 처지는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머리에 모든 사물의 기준은 수평이라는 겁니다. 수평이 되어 있어야만이 모든 물체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자를 때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잘라내면서 연결하듯이 잘라내주고, 굳이 지금 디자인을 다 안 짜는 이유는 투블럭에서 굳이 모양새를 다 잡기보다는 밑에 머리만, 지저분한 것만 정리를 해도 산뜻하고 단정한 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들어가서 빗으로 당겨서 머리카락을 당기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라인과 맞춰서 잘라주면 밑에 머리만 산뜻하게 도는 맛이 나오죠. 그리고 라인에 맞춰서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귀 쪽으로 다시 와서 모양새에서 나와 있는 부분 다시 붙여서 고기만 끊어주시고, 또 붙여서 돌아주실 때 그냥 일자로 나오면 이 머리가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나왔을 때, 밀려 나올 때 살이 있는 부분에서 멈추세요. 살이 있는 부분에서, 여기라면 여기가 살이니까 여기까지만 끊어주고, 여기서 다시 돌 때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서 다시 돌 때 들어서 끊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 여러 번 작업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한 번에 하면 그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서 자, 머리를 자를 때 언제든지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하라고 아까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량과 모질, 모류, 물론 모류 개선에서는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잡아내는 각도라든가 모양새에서 잡아내는 그 포인트나 찝어야 할 때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모류인데, 머리카락이 여기에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머리를 잡는데 딱 1년이 걸립니다. 짧은 머리에서 대부분 머리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머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만드는데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머리에서는 모류 조절만 잘 해도 뻗치고 밀리고 쏠리고 들려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머리는 한껏 자연스러움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머리 모양에서 모양 조절과 끝부분에 정리만 들어갔을 때 머리는 아까보다 더 차분함으로 나오죠.
물론 왁스를 해가지고 스타일을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인위적인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빗어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밑에 머리에 투블럭에서 끝머리만 단정하게 정리를 했을 때 이 산뜻한 맛 찾을 수만 있다면 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머리를 자를 때 언제나 전체의 균형미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자를 때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모류와 모량을 확실하게 보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는데 더 재밌고 더 신선하고 또 새로운 모양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 수 있다면 머리를 자르는데 자르는 시간들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늘 얘기를 하지만 차분함과 단정함,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그 자연스러움, 이거를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머리를 자르는 데서 오늘은 모량 조절과 그냥 클리퍼 운영해서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언제나 모류, 그리고 모량. 언제나 이 무거운 끼를 가볍게 만들고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모량 조절과 모류 조정인데요. 이 두 부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자 머리, 이 부분은 남자 머리다 여자 머리다를 굳이 가르지를 않습니다. 단지 제가 남자 컷을 하기 때문에 남자 머리를 놓고 갈 뿐이고요. 모량과 여자 머리에서는 질감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저는 모량 조절, 그리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데 밀려있고 땡 쏠려있고 뻗쳐있고 들려있는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류 조절, 이 두 부분만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머리 자르는 거 더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자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를 자를 때에는 이 전체적인 균형미를 볼 줄 알고 자르는 방식, 제대로 된 방식을 알 수만 있다 그러면 머리 자르는 건 더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태까지 모량 조절을 하고 오늘도 왁스질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로 놔두겠습니다만은, 언제나 머리를 자르는데 그 두 부분을 염두에 두고